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에 토양 생물에 이어서 토양 유기물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12월 이제 시험이죠. 시험이어가지고 이제 좀 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토양 유기물 중에서 이제 부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식이라고 하면은 유기물을 잘게 쪼개서 쪼개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을 때,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을 말합니다.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요걸 보기 전에 이 왼쪽 한번 보시죠. 비부식성 물질입니다. 분해가 좀 덜 된 애들. 분해가 원래 막 돼서 이제 유기물 더 이상 물리적으로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분해가 됐을 때 우린 부식이라 부르는데, 이 비부식성 물질은 사실은 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분해가 되기가 쉽고, 분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비부식성 물질이 있는 반면에 부식성 물질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중에서 이제 분자의 크기나 그리고 특성, 알칼리의 가용성이냐, 아니면 산성의 가용성이냐, 아니면 둘 다 가용성이냐, 둘 다 가용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풀부산을 먼저 볼게요. 풀부산. 이 풀부산을 먼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알칼리 용액의 가용성입니다. 알칼리 용액에 추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칼리 용액 추출되고. 그리고 산 처리에서도 가용성입니다. 둘 다 가용성이네고, 둘 다 가용성. 얘 같은 경우에 저분자 물질이에요. 분자 개수가 작습니다. 얘가 풀부산이라고 불리고, 다음 부식산입니다. 부식산. 부식산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용액에는 가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 처리 했을 때는 비가용성이란 말인데, 제가 여기서도 가용성이란 말인데, 가용성이라는 건 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용해 가능. 비가용성이라는 말은요, 침전된다는 겁니다. 침전. 밑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용해되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걔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식산이라고 불리우고, 암갈색 및 흑색의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자 30만 개보단 작은 이런 부식산. 얘 풀부산보다는 더 많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식회예요. 부식회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산 모두 다 비가용성입니다. 둘 다 침전된다는 거예요. 가라앉다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점토와 복합체를 형성하고 고도로 축합된 물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식의 정의에서 말하는 게 거의 얘입니다. 이 부식회예요. 왜냐하면은 부식이라는 말 정의 자체에 일단 점토와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말이 있고, 고도로 이제 축합된 물질. 그러니까 가장 좀 이 부식에선 진화된 게 이 부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부식산, 그 다음에 풀부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하면은 풀부산은 알칼리, 산에 둘 다 가용성. 부식산은 산자 들어가죠. 이 산자 들어가는데 비가용성이라는 겁니다. 알칼리 산에 이 산에서만 비가용성, 알칼리는 가용성. 회라는 말이 이제 알칼리를 뜻하는 건데, 알칼리는 보통 다 가용성인데 얘는 알칼리에서도 비가용성입니다. 그래서 부식회라는 이름 붙은 거고, 알칼리, 산 둘 다 비가용성이면은 이제 부식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그 설명이고요. 다음, 자, 식물 구성 성분의 분해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 속도. 어떤 게 더 분해가 잘 되느냐, 빨리 되느냐, 속도가 빠른가? 제일 빠른 게 이 당분, 단백질, 녹말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당분, 단백질, 녹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 기관, 그리고 영양분의 주된 그런 원료죠. 주된 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빨리 분해돼서 빨리 몸속에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서 이렇게 분해 속도가 빠른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세포벽이나 세포벽의 일단 구성성분인 이런 얘들.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지방 및 왁스, 그리고 페놀 화합물, 리그닌. 마지막에 남는 게 이 페놀 화합물, 리그닌이다. 이렇게만 가장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식의 기능.
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부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일단은 염기 취한 용량이 큽니다. 염기 취한 우리 토양 저번에 배웠었죠. 양이온 취한 용량에 해서 토양에 어떻게 보면은 비옥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식이 많으면 비옥도가 높은 겁니다. 다음 보수력이 큽니다. 보수력,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도 크고요. 유효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자, 유효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유효인산이 고정된다는 것은 이 인산이란 놈은 우리 예전에도 했었는데 뭐 철, 알루미늄 이런 데도 산일 때 철, 알루미늄에 굉장히 달라붙고 그리고 알칼리성일 때는 뭐 칼슘 이런 데 많이 달라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산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인이 이런 애들이랑 달라붙어 버리면은 인을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식물이. 그 식물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고정이라고 합니다. 인산이. 예, 인산이 이렇게 다른 영양분, 다른 무기물들과 이제 붙어버리는 거, 결합해버리는 거를 이제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 고정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식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음. 암갈색의 토양으로 토양 온도를 상승시킨다. 자, 우리 전 거 보면은 잠깐 이 부식산 같은 경우에 암갈색이 흑색의 고분자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부식산, 부식해 둘 다 그래요. 암갈색이고 얘 같은 경우도 어두운 황덕색입니다. 풀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어두운 색 계열을 띠고 있으므로 토양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토양 온도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월동할 때 있죠. 월동할 때. 식물이 월동했을 때 그런 이제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섯 번째,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입단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떼알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이 덩어리 간의 결합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 사이사이에 공급도 많아지므로 비옥해지면서 물리적으로도 좋은 그런 토양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입단 구조 형성을 하고 자, 여섯 번째,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유용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많게 합니다. 부식 자체가. 일곱 번째, 토양 완충능을 증대시켜 pH의 심한 변화를 막는다. 우리 침대 같은 데 보면은 침대 이렇게 있고 이게 매트리스라고 봅시다. 위에 게. 누가 이렇게 쿵 눌렀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어떤 거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죠. 예. 요런 걸 우리가 완충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충격을 흡수해 주잖아요. 충격 흡수해서 얘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밑에서. 요런 완충능인데 이런 충격이 아니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완충능을 말할 때는 이 pH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pH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낮아지려고 할 때 이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 이거를 완충능이라고 해요. 토양의 완충능을 지켜줍니다. 네, 토양의 완충능을, 그러니까 pH의 변화를 막아줍니다. 부식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부식의 기능, 이 중금속 이온은 웬만하면은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물론 필수 원소인 애들도 있어요. 구리라고 하든지 망간이라고 하든지 철이라고 하든지 그런 이온도 있지만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중금속 이온은 많게 되면은 식물에 또는 토양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 이온과 이 부식이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금속의 활성을 감퇴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킬레이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강하게 붙어있는 그런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결합을 이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식과 이 킬레이트랑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아까 전에 유효인산 고정하듯이. 그래서 중금속 이온이 힘을 못 쓰게 중금속 이온이 중금속 이온이 아닐 수 있게 해주는 그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금속의 활성을 감퇴시킵니다. 이렇게 부식의 기능을 하고요. 자, 토양 유기물, 그 다음에 유기질 토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유기질 토양의 종류. 사실 요거보다 더 있는데 여기보다 밑에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책에는 쓸 내용인데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일단 적었어요. 자, 유기질 토양의 종류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탄토랑 흑이토입니다. 이탄토 같은 경우에는 이 섬유소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섬유소 부분. 그러니까 식물의 원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유기물의 원형이 남아있는 거.
요것이 이탄토이고, 흑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식물 블랙 조직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화된 것,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검은색을 띠죠. 우리 부식도 검은색을 띄었었죠. 그만큼 좀 더 이렇게 부식화됐다는 거죠. 흑이토는. 자, 그 다음 퇴비화라는 말이 있는데, 퇴비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기물을 토양에 바로 섞지 않고 일정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쌓아두어 부식과 비슷한 물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요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토양에 바로 섞으면은 어쨌든 얘가 분해돼서 이제 부식이 되는 건데, 토양에 그걸 바로 섞지 않고요. 유기물을 그냥 따로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부식과 같은 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부식의 기능처럼 그런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자, 퇴비 생성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중온 단계, 두 번째는 고온 단계, 세 번째는 또 주온 단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중온 단계에서는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고요. 자, 2단계에서는 이 온도가 50에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온성균이 우점하게 됩니다. 고온성균은 주로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분해합니다. 아까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분해되기 힘든 물질인데, 이 고온 단계에서는 요거를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중온 단계에 돌아오는데, 다시 중온성균이 우점을 하게 되고, 분해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 분해율도 급격히 감소되어 주변 대기 온도와 비슷해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끓였다가 여기서 확 줬다가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퇴비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퇴비의 유익한 점.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30에서 50%의 CO2가 방출되어 부피가 감소되도록 취급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퇴비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퇴비화의 유익한 점인데, 아까 전에 유기물을 그냥 둔다고 했었죠. 이렇게 뒀었는데 여기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CO2가 방출이 돼요. 분해가 되면서 이제 CO2가 방출이 되면서 이 부피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하기가 편리해지고요. 자, 다음, 퇴비화 과정에서 방출된 CO2 때문에 이 방출되는 CO2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퇴비화에서는 탈질률이 낮아져 질소 기하 현상이 줄어든다. 자, 우리 탈질률 뭡니까? 이렇게 돼. 그쵸? 보통은 이제 탄소가 많아요. 보통은 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질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분해가 잘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질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탄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탄소가 줄어들므로 분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질소 기하 현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한 높은 열은 잡초 종자 및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중온에서 고온 갔다가 중온 갔었죠. 이 고온 때 잡초 종자도 죽이게 되고 병원성 미생물도 이제 사멸시켜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독한다는 거죠. 거의. 자, 퇴비화 과정 중 활성화된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액티노마이세스, 방성균, 그렇죠. 등은 미생물은 토양 병원균 활성을 억제한다. 예, 여기까지 일단 토양 유기물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식물 영양소 나옵니다. 식물 영양소는 한 3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배운 이 유기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엑기스만 요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서도 보시는 걸 중요해요. 기본서를 보신 분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게 나은 거지, 기본서도 보시지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물론 뭐 나쁘진 않죠. 당연히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좀 더 깊은, 좀 더 이제 초고득점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여기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